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더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 시골 마을. 23세 나이에 시집을 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순례. 평범한 이름, 평범한 삶을 살 거라 믿었던 여자였죠. 결혼식 날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울을 보던 순례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설렘,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지워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50년을 한 남자 곁에서 살아온 여자, 김순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야 깨달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3년 봄, 순례는 남편 박종수와 결혼했습니다. 종수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순례의 부모님도 만족스러워하는 혼처였죠. 신혼살림은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고 도시락을 싸주는 일상이 순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결혼 3개월 차 순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종수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왜 일을 하려고 그래?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순례는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대신 집안일에 더 매진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 애썼죠. 1975년 첫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순례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실망스러운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애가 딸이라니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해. 2년 후 둘째 딸 미정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 셋째 딸 미숙이가 태어났죠. 순례는 세 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 종수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잦았죠. 순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깥일로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980년대 중반 종수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순례는 몰래 옷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늘을 잡고 미싱을 돌렸죠.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애들만 잘 크면 돼. 세 딸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순례는 애들 학원비를 대기 위해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도 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여름에도 시장 좌판을 지켰죠. 종수는 아내의 고생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여편 내가 밖에서 돈 벌면 사내 체면이 뭐가 되나?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그는 순례가 버는 돈으로 소주 한 잔 더 마시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아내의 몫이라고, 엄마의 의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큰딸 미영이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 마련이 만만치 않았지만 순례는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거든요. 그 시절 순례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7시에 집에 돌아와 가족 아침을 준비합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9시. 그때부터 시장에 나가 저녁 6시까지 장사를 하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애들 다 키우면
내 시간이 올 거야. 200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 딸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순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제 조금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셨거든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순례는 시어머니 병수발을 도맡았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고 밤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종수는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고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어머니 일은 며느리가 해야지. 내가 무슨 수발을 들어. 나는 돈이나 벌어올게.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5년간의 시어머니 병수발 끝에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죠. 또다시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큰딸 미영이가 결혼했습니다. 순례는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시아버지 병원 스케줄 때문에 혼수 준비도 제대로 같이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이의 결혼식 날 순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 식구가 늘어난 기쁨보다는 딸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2010년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순례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었죠. 어느 날 순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23의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었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해 가을 순례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죠. 요가? 그게 뭐 하는 거야? 돈은 또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건강도 챙기고 좋잖아요. 쳇, 마누라가 밖에 돌아다니니 집안이 엉망이네. 저녁은 제대로 차려놓고 다녀? 순례는 요가 수업을 3번 나가고 그만뒀습니다. 남편 눈치가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뭔가 불편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대신 순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았습니다. 뜨개질이었죠. 밤늦게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털실과 바늘을 꺼내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목도리를 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딸들은 기뻐했지만 순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그 목도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만의 작은 세계가 있다는 느낌이 좋았으니까요. 2015년 종수가 정년퇴직했습니다. 순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기대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종수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순례와 함께 뭔가를 하자는 제안은 한 번도 없었죠. 여보, 우리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제주도는 무슨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섭고 돈도 아깝고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최고야. 순례의 제안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자는 말도, 공원 산책을 가자는 말도 모두 귀찮다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종수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순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밥맛이 왜 이래? 반찬도 맨날 똑같고. 내 양말 어디 갔어? 서랍 정리 좀 제대로 해놔. 오늘 저녁은 뭐야? 어제도 찌개였잖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터져나오는 불평. 순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술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거지? 2020년 겨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혔고 술래와 종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함께 있게 된 부부. 술래는 처음으로 남편과 이렇게 오래 붙어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들에게는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밥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빨리 좀 해. 배고픈데.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밥, 청소, 날씨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종수는 술래에게 요즘 기분이 어떤지, 뭐가 하고 싶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래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고마운 적 있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고마운 게 뭐가 있어? 부부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 술래가 평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 그렇다면 술래 자신은? 술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것도 당연히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2021년 가을 종수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예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잘해야 1, 2년 정도. 술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죽는다고?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난다고? 이상했습니다. 슬프고 무섭고 막막해야 하는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 그건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술래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수는 급격히 쇠약해졌고 술래는 24시간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70대 술래의 몸도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래야 물. 예, 지금 드릴게요. 평생 처음으로 종수가 술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도 아니고 임마도 아니고 술래라고.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종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지? 무슨 소리예요? 그냥 쉬세요. 아니야. 나 알아.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죽음을 앞두고서야 남편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이제야? 왜 건강할 때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2022년 봄 종수는 집으로 돌아와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술래는 남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딸들도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술래 혼자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술래야 고마워. 당신 만나서 좋았어. 2022년 5월 어느 봄날 새벽 종수는 술래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간 술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고 술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상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평생 함께 사신 분을. 하지만 술래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슬프기는 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술래는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TV 소리도 불평 소리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순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건 고요뿐이라는 것을. 50년간 한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자신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남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례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밥 먹고 TV 보고 또 청소하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청소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집이 더럽혀질 일도 없었죠. 밥도 대충 먹어도 불평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는 일만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큰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아니다. 너희끼리 먹어. 엄마는 괜찮아.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울해지실 텐데. 난 괜찮다.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순례는 또다시 고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들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순례는 오랜만에 옛날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순례는 항상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뒤에, 남편 뒤에 순례 혼자만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순례는 자문했습니다. 김순례가 아니라 박종수의 아내, 미영이 엄마로만 살아온 건 아닐까? 다음 날 순례는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프로그램 안내지를 받았죠. 어떤 수업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해보고 싶어서요. 그럼 서예는 어떠세요? 요즘 시니어분들께 인기가 많아요. 마음도 차분해지시고 좋으시대요. 순례는 서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먹물을 찍어 한 획 그어나갔죠. 서투르고 삐뚤빼뚤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처음인데 회기 힘이 있어요. 계속 연습하시면 금방 느실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순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 자신에게 집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만족감. 수업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명, 이경숙이라는 여자가 순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하실래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아, 글쎄요, 집에 가야. 뭐 급하신 일 있으세요? 30분만요. 저도 혼자 차 마시기 심심해서요. 순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었고 사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경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고.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나만의 리듬을. 저도 지금 그래요. 남편 떠나보낸 지 2달 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 평생 남 챙기느라 바빴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길 시간이에요. 그날 이후 순례와 경숙은 가까워졌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은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경숙을 통해 순례는 다른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었죠.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이혼한 사람, 평생 혼자 산 사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여자들이 비슷한 삶을 살아왔구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례 씨는 평생 뭐 하고 싶었어요?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거 있어요? 꿈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아, 저는 있어요. 젊었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제 와서 가수는 못 되지만 노래방 가는 게 제일 행복해요. 순례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었을까? 결혼 전 23세 나는 무슨 꿈을 꿨을까?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거의 잊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순례는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혼자 방에서 춤을 췄었죠. 무용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잠깐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일 뿐이었습니다. 시골 가난한 집 딸이 무용을 배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문화센터 방문 때 순례는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혹시 춤 같은 거 배우는 수업도 있나요? 네, 라인댄스 수업이 있어요. 시니어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달에 새로 개강하는데 등록하실래요? 순례는 고민했습니다. 70대 나이에 춤이라니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남편도 없고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이들도 다 컸는데 누구 눈치를 본단 말인가? 등록할게요. 라인댄스 첫 수업 날 순례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음악이 나오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춤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순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순례 씨, 표정이 정말 좋으세요. 춤을 진심으로 즐기시는 게 보여요. 집에 돌아온 순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지고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일기였죠. 오늘 나는 춤을 췄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며칠 후 둘째 딸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엄마가 요즘 춤을 배우거든. 춤이요? 와, 대박! 엄마가 춤을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딸들은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다고 했죠. 순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희생하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모습을 원한다는 것을. 2023년 가을 문화센터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라인댄스 수업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춤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순례는 긴장했지만 무대에 올랐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몸이 움직였습니다. 관객석에는 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이게 김순례구나. 발표회가 끝나고 딸들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뭐가 다른데? 그냥 엄마가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순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느낀 고요함.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50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삶. 그 시간들이 무의미했던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보살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일기장을 펼쳐 썼습니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났다. 김순례라는 한 사람을. 이제 시작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김순례의 이야기, 아니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순례처럼 70대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고요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나보세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